사업을 멋지게 정리하는 법, M&A, IPO, 폐업. 오늘의 학습과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희론 변호사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그 창업도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벤처기업 업계에서는 창업에 성공해서 크게 키운 회사를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시키거나 또는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엑시트라고 부릅니다. 건물에 마치 들어왔다가 나가듯이 창업의 길에 들어섰다가 다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벤처기업계에서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이룬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2014년에 여성 의류 쇼핑몰로 시작하여서 현재는 화장품 산업에까지 진출한 스타일란다가 있습니다. 스타일란다는 2018년 글로벌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에게 회사 지분의 100%를 매각하였는데요. 이때 로레알이 추산한 스타일란다의 가치, 즉 회사 전체의 밸류에이션은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스타일란다의 창업자들과 투자자들은 4천억 원을 벌게 된 셈인데요. 스타일란다의 김소희 대표는 22살에 스타일란다를 창업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회사를 경영하면서 여성 의류 판매와 화장품 개발에 대해서 남다른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10년 이상 회사를 계속 성장시키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은 결과 불과 35세의 나이로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는 그런 청년 창업 신화를 쓰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창업이 이런 성공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후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지는 회사는 너무나 많아서 말로 다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이렇게 창업 후에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빠르게 회사를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창업을 하거나 또는 더 이상 창업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창업의 결과가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상황에 맞게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회사의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으로서 흔히 M&A라고 불리는 인수합병과 주식시장의 상장, 그리고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폐업과 M&A와 IPO와 청산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폐업과 M&A와 IPO와 청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M&A 창업의 결과가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상황에 맞게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게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인 엑시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엑시트란 기본적으로 창업자가 창업의 대가를 회수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M&A와 IPO로 나누어집니다. 창업자가 가진 회사의 경영권이 양도되거나 소멸하는 경우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의미합니다. 즉, 창업자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거나 경영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의 엑시트는 투자금 회수의 의미에 가깝게 사용됩니다. 투자자가 가진 지분을 양도하거나 청산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일체의 거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창업자는 자신이 투자한 노력과 자본에 더 많은 이익을 얹어 회수할 기회가 됩니다. 가치 있는 회사를 만들어낸 후 그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폐업이 있습니다. 창업자가 창업의 대가를 회수하지 못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하며 결론적으로 가치 있는 회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M&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A는 머저 앤 애퀴지션의 약자로 인수 및 합병을 말합니다.
M&A 중 인수는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경영권 이전, 즉 Change of Control을 의미하지만 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영업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권 이전의 방법으로 주식 과반수 매수와 주식 발행 등이 있는데, 먼저 주식 과반수 매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게 되며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확보하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사 지분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않아도 우호주주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권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주식 발행의 경우 회사가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제3자에게 배정함으로써 제3자가 충분한 수량의 회사 주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모 회사 주식의 인수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경영권 이전의 과정에서 회사 주식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창업자의 주식이 매각되는 경우라면 창업자는 자신의 경영권, 즉 주식을 양도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다른 자산을 얻고 회사를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수는 1회 거래로 완결될 수도 있고 여러 차례의 주식 이전과 주식 발행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성장 단계마다 약간씩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점진적으로 창업의 대가를 회수하는 부분적인 엑싯도 가능합니다. 인수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로레알 그룹의 스타일란다 주식 인수가 있습니다.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 100% 중 70% 인수하였으며 인수 가격은 약 4천억 원입니다. 회사 전체 가치는 약 5,700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카카오의 로게놀의 주식 인수가 있습니다. 회사 전체 주식 100%를 인수한 것으로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 62%, 로게놀에 투자하였던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 38% 전량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가격은 626억 원이며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 엑싯하였습니다. M&A 중 합병은 법률적으로는 두 개의 주식회사가 하나의 주식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 후 소멸할 회사의 주주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주식이나 현금 등 자산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각각 주주총회를 통하여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비율도 결정해야 합니다. 합병 비율이란 소멸회사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수에 비례하여 받을 존속회사의 주식수를 의미합니다. 소멸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보유하던 소멸회사 주식을 존속회사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존속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받고 회사를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등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합병은 일반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엑싯 방법입니다. 자금 또는 주식을 동원하여 스타트업을 합병하고자 하는 존속회사의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부담스러운 방법으로 두 회사의 인적, 물적 자산을 완전히 합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100% 자회사로 두고 경영권을 보유하는 방법이 법률적, 재무적으로 간편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존속회사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인수한 후 세부적인 전략과 운영이 상이한 두 회사가 각자 자신의 경영에 충실하도록 하는 편이 사업 다각화 또는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라는 인수 또는 합병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IPO 창업의 결과가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상황에 맞게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게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인 엑싯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엑싯이란 기본적으로 창업자가 창업의 대가를 회수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M&A와 IPO로 나누어집니다. 회사의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됨으로써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자신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매각하여 현금을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공인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을 의미합니다.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 등 일정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들 시장에서의 주식 거래는 매우 활발하므로 회사 주식의 유통성이 크게 향상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코넥스 시장의 경우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유통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의미 있는 엑싯 방법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PO는 회사 주식 자체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증권거래소의 상장심사를 거쳐야 상장할 수 있으며 형식적 요건, 질적 요건, 성장성과 안정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성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심사에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PO의 다른 방법으로 우회 상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상장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없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이미 상장된 회사를 인수한 후 그 회사와 합병을 하거나 자사의 주식을 그 상장된 회사와 교환하는 등 자사의 주식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여 우회 상장을 합니다. 불법은 아니나 회사가 상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격이므로 회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는 투명한 우회 상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스펙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기도 합니다. IPO의 사례로는 W게임즈와 대부 시스터즈의 코스닥 상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창업자가 IPO로 엑시트하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검증된 회사만을 상장하기 위해서 상장 심사를 하므로 해당 요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며 창업 후 IPO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2년이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검증된 회사에 반열에 든 스타트업의 경우 경영권이 이미 매각되어 창업자의 엑싯이 완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보다는 M&A를 선호합니다. IPO 시 보호예수 등 자신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 매각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IPO 이후 경영권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회사의 성과가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소멸과 연관된 법률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법인이 그 본래의 활동을 종료하고 자녀의 정리를 해야 할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의 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습니다. 해산의 사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다른 회사와의 합병,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을 통해 해산할 것이 명령된 경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주주들이 해산할 것을 결정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과 파산이 있습니다. 청산은 해산으로 법인 원래의 적극적인 활동이 정지되면 잔물을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권리 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해산 사유가 충족되어 법인이 해산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시작합니다. 다른 예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해산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해산 사유가 충족되어 법인이 해산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시작합니다.
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라도 무조건 파산을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와의 협의 또는 임직원의 변제 의지에 따라 회사를 계속하여 경영하며 후일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채무가 법인에 대한 것인 경우 창업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실무상으로는 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을 방치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법인 파산을 할 경우 법인의 모든 채무가 소멸하므로 법률적 관계가 간명해지고 혹시 모를 법률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최우선으로 보전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할 수 있으며 급여 미지급의 경우 임원 개인이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도 있으나 파산 절차를 통하여 이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에 따라 창업자가 조세 채무를 개인적으로 지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업과 M&A입니다. 엑싯이란 기본적으로 창업자가 창업의 대가를 회수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M&A와 IPO로 나누어집니다. M&A의 방식에는 인수와 합병이 있으며 인수는 경영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방법을 통하여 합병은 법률적으로는 두 개의 주식회사가 하나의 주식회사로 합쳐지는 것으로 소멸회사 주주가 존속회사 주식이나 다른 대가를 받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폐업이 있습니다. 창업자가 창업의 대가를 회수하지 못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IPO와 청산입니다.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s의 약자로 공인된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상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인된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장이 목적이라면 우회 상장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파산과 같은 해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인은 청산 절차에 돌입하여 재산을 정리한다. 해산 사유에는 반드시 부채 초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부채 초과 상태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파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산은 법인이 그 본래의 활동을 종료하고 자녀의 정리를 해야 할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청산은 해산으로 법인 원래의 적극적인 활동이 정지되면 잔물을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권리 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팁을 확인해 보세요.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이 기업의 최종 목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지 못하면 직원을 고용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고정 비용이 지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면 기업은 영속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의 첫 번째 책임은 돈 버는 겁니다. 이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잠깐 보면은요.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커야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10,000원을 지불했으면 최소 10,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소비자가 무언가 구매를 하겠죠. 다른 측면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원가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죠. 자, 이런 것을 가장 기본적인 생존 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분들 이발하러 가실 때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세요? 남성분들 기다리기 싫어하고요. 빨리 잘라줘야 되고 가격 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연상되세요? 블루클럽. 블루클럽에 기술이 있습니까? 블루클럽은 그 어떤 기술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하고요. 공정을 만들어냈다는 데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블루클럽은 남성들 기다리기 싫어하는구나, 빨리 잘라줘야 되는구나, 가격 쌌으면 좋겠구나, 이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요. 모든 서비스를 단순화시켜버립니다. 커트 중심의 서비스만 만들어서요. 5분에 한 명씩 이발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가서 샴푸하고요. 대신 가격은 초창기에 5,000원.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블루클럽처럼 싸게 파시는 분들은 공정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반대편 영역도 있습니다. 바버샵이라고 부르는 남성 프리미엄 미용실, 한남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헤아라는 미용실,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사전 예약을 해야 갈 수 있고요. 서비스 받는 데는 2시간이 걸리고 가격은 6만 원입니다. 잘 됩니다. 무엇인가 대우를 받았다는 이런 느낌을 향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돈을 받는 방법은 크게 보면 싸게 받을 거냐 비싸게 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만 형성이 되는데요. 싸게 파셔야 되는 분들은 블루클럽처럼 공정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비싸게 파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2가지 역량이 가장 근본적인 역량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전에는 제품이 좀 별로여도요. 광고나 여러 가지 홍보 활동, 때로는 운이 좋아서 잘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2010년부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객관적인 품질 평가가 가능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소비자들은 기업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역량은 마케팅 역량입니다. 제품은 좋아야 하지만 제품이 좋다고 판매되는 것은 아니죠. 실제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2가지 근본적인 역량은 좋은 제품 만드는 거고 마케팅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외부 자원으로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이 우리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이 2가지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동굴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다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적당한 제품 만들어 놓고 TV 광고하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 행사를 하면 판매가 됐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객관적인 품질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동굴 안에 갇혀 있다고 봤던 소비자들이 동굴 밖으로 나가버린 거죠. 과거에는 동굴 안에다가 횃불을 크게 키워놓고 이 그림자를 비춰서 TV, 신문, 잡지, 라디오 이런 매스미디어에 광고를 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텔레비전에서 봤다는 이유로, 신문에서 봤다는 이유로 구매했던 때가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소비자가 동굴 밖으로 나가면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업의 광고나 일방적인 메시지를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품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당한 제품으로 마케팅을 잘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실제 제품의 중요성은 아주 많은 분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이 대표는 과거에는 만드는데 30%의 힘을 쏟고 70%는 상품이 좋다고 떠드는데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다면 이제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시몬슨이라는 교수는 품질에 대한 정보 원천으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쇠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만 놓고 보셔도 알 겁니다. 어딘가 맛집을 찾을 때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셔야 될 때 스마트폰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다 가격 비교해보고 객관적인 분석을 해보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가치라고 불려지는 제품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은 영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